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오셨으면 아마 제 얼굴을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 사회학부 박혜광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혁신학교 교장님인 박태주 박사님이 2주간 급한 연구가 있으니까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간 대신 박태주 교장님의 역할을 좀 맡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과 지역 고용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분은 전명숙 전남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전남대학교 경영학부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노사관계학으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노동연구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연구위원으로서 노동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역고용학회 부회장을 현재 역임하고 계시고 한국폴리텍대학 비상임이사를 또한 맡고 계시고요.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역에서 특히 우리 지역에서 더더구나 지역고용과 관련된 정책, 지역고용정책과 관련한 분으로서는 아마 가장 전문가가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지역 고용의 중심을 개별적인 고용으로부터, 개별 기업의 고용으로부터 또 이 국가가 일괄적으로 정의하는, 규정하는 그러한 집권적인 고용 정책으로부터 지방 분권형, 지역형 중심의 고용 정책으로 전환하자라는 어떤 방향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여러 현실적인 사례들, 그다음에 선진국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전명숙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있는 전명숙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사실은 이제 저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왜 또 지역고용 쪽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발표를 하게 된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전남대학교에 왔는데요. 그 이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 6년, 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나서 그 노동연구원에 들어가서 처음 맡았던 과제가 이 지역고용과 관련된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이제 박사 논문도 지역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수면 형성 이런 쪽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주제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쭉 이 정책 사이드 쪽에서는 지역고용과 관련한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노동연구원에 들어왔던 시기가 2005년도였는데요. 사실 그때 바로 그 시점이 이 지역고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고용과 관련된 그 주무부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 때 했었던 어떤 그 분권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지역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맥락에서 타 부처에서는 이미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때 고용노동부는 사실 후발주자였죠. 그러면서 그때 어느 정도 시험적으로 이러한 고용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뭐 프로젝트도 하고 해외 사례도 보고 하는 이 과정에 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고용과 관련된 그 정책 쪽에서 보면은 그 발전 과정의 맥락에서 쭉 옆에서 같이 뭐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면서 그 논의의 쟁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이제 제가 좀 배경을 들으니까 주로 대부분이 이 광주시에 이제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다른 분들이지만은 대부분의 광주시 정책과 관련된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향후 이 광주시 내에서 일자리 고용 문제와 관련돼서 다들 좀 참여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 고용의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또 강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저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고요. 그리고 20분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이 있는데 사실은 하는 중간중간에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좀 물어봐 주시면은 같이 답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자료는 좀 많은데 제가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떤 부분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는 시간 내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고용과 관련된 이 이슈들이 대단히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많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거버넌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조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해서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아마 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 고용과 관련된 조직이라고 한다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죠. 지역인자위라고 보통 그래요. 지역인자위가 왜 좀 힘을 받고 이 지역에서 지금 또 그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버넌스 중에 하나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고용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고용 포럼도 있고 또 사회통합지원단에서도 참여를 하니까 지역 무사민정 협의회를 그쪽에서 관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조직체들 또는 위원회, 협의회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떠한 기능적인 차이가 있고 이것이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사실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노사, 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바는 이러한 부분에 각각의 기능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통합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로는 특히 미국의 WRTP, 위스콘신 리저널 트레이닝 파트너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졸업한 학교가 위스콘신 지역이라서 위스콘신 사실 주립대학이 이 WRTP를 형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관련된 교수님들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이 WRTP는 OECD에서 지역의 노사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인적자원 개발 훈련 프로그램의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로 한동안 소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고용과 관련된 사업, 정책을 형성할 때 이제 저게 2005년도죠. 그럴 때 많은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은 사례 연구의 대상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후발주자로 고용노동부가 지역고용 사업에 참여를 할 때 그때 몇 개의 벤치마킹을 한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있었는데 예컨대 미국의 원스톱 센터라든지 요즘에는 고용복지센터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그 부분이 벤치마킹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와이어드 사업도 있었고 등등이 있었는데 미국의 WRTP도 중요한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참조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좀 들으면은 이 지역에서
지역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창조를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아이디어에도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그 광주시에서의 사회적 통합 기구 또는 사회적 대화 기구, 노사정 파트너십 기구로 한다면은 가장 통합적인 기구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그 연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향후 과제를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제 강의의 전체적인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가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전에 협치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용어 그대로 그냥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그 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뭐 이럴 때 그 맥락에 맞춰서 가끔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지역고용 네트워크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네트워크 쪽 이론들을 좀 많이 참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을 대중적으로 전달해야 될 때는 지역고용 파트너십 기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또 이 정치학이나 또는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협치기구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그냥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너무나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들 혹은 그 조직들의 일부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어떤 연결된 구조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그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책임성이라든지 또는 그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될 다양한 의제들이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권한, 자원에 대한 분배의 문제도 이 거버넌스에서는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고용 차원의 지역의 고용을 둘러싼 이 거버넌스, 즉 의사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조직체가 지금 현재 이 광주시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이 어떠한 기능 속에서 어떠한 흐름 속에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지역고용 거버넌스로 지역고용 심의회가 있고요. 이 대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뒤에서 유형을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조직체와 또 사업의 근거를, 그러니까 사업에 근거한 조직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 사업이 종료되면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유형의 그 흐름하에서 제가 살펴보겠는데 대표적으로는 지역고용 심의회와 지역노사민정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죠. 이외에 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고용 포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역고용 거버넌스로 이 세 개의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조직체와 하나를 더 둔 이유는 사실은 고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자리죠.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기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제가 특히 이 세 가지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조직에 주목을 한 이유는 이 부분이 다른 조직체는 사실은 산학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고용을 둘러싼 이슈를 가지고 참여하는 주체들이 산업계, 그러니까 이제 경영계죠. 그리고 전문가 그룹과 연구자 그룹, 그러니까 산학연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대부분이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게 될 부분은 참여 주체들이 노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노사관계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그 중요한 참여 주체들이 노동계와 산업계와 정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노사정 그리고 여기에 더 들어가면 이제 민의대도 있죠. 최근에 노사민정. 그래서 노사민정이 중요한 참여 주체가 되는 이런 거버넌스로 제가 범위를 좁혔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지역 고용 거버넌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곳에서 쓸 때는 지역 고용 노동 거버넌스라고 해서 노동을 특히 더 붙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참여 주체가 노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지역고용 노동 거버넌스고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고용 노동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속되는 거버넌스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조직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지역고용 심의회, 광주시에서 지역고용 심의회는 이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지역고용 심의회를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체, 이것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근거한 법적 기구이죠.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것도 직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직체입니다. 여기에 모두 다 참여 주체들이 현재 노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지역고용심의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역고용심의회가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 제가 뭐 이제 고용노동부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와 관련된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는 타 부처의 사업들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고용심의회의 발전 맥락에서부터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쭉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고용심의회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고용노동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법이 고용정책기본법이죠. 그래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지역의 도지사는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고용기본계획법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법적인 근거로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기반해서 광주시 고용기본계획을 사실은 수립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고용기본계획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제 뭐 전남이라든지 제가 이제 전남, 또 전북 이런 지역도 다 같이 이제 공무원들도 만날 기회가 있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를 할 때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나와야지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업성으로 하면은 쭉 지속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서 고용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을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고용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이것이 지자체 장의 임기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선거 끝나고 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그걸 적극적으로 새롭게 되시는 분께 한번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남에 한번 갔었을 때 그 자리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정책 쪽 계신 분들한테 이걸 강력하게 해서 그쪽에서는 올해 아마 수립을 해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고용심의회가 원래 이름이었고요. 그 이후에 지역고용심의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고용과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어떤 공식적인 기구입니다만은 사실 이게 법적인 조항만 있었고 유명무실했었죠. 그동안 유명무실을 하다가 2007년서부터 사실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고용노동과 관련해서 지역 차원에서의 지역 일자리 고용과 관련된 게 본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활성화하기 시작한 거는 2005년도부터였고요. 그때가 시범사업이었고 본격적인 사업은 그 이후부터 2006년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으로 내려오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지역에 전달 체계가 있어야 되죠.
지역 수준으로 이제 뭐 예산을 보내고 또는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의 전달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달 체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의 본격적인 중앙정부의 본격적인 일자리 사업을 지역과 매칭할 수 있는 조직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지역고용심의회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도부터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그동안 법적으로만 있었고 유명무실했던 이런 조직체를 2009년도부터 각 시도 16개 광역시도에서 이 부분을 완료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각 시도에서 매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지역 고용 현황 등을 보고하고 이 당시 때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때는 2007년도에 그게 폐발하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 시도 차원에서 광주시, 예를 들어 또 전남도의 고용 발전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초고를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광주시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지역에서 이거를 중앙정부의 좀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당시 수립하는 것이 한동안 적극적으로 권장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에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역고용심의회가 지역고용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명박 행정부로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하고 지역고용심의회하고 기능적 중복 때문에 한쪽이 그냥 그 한쪽을 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무슨 소리였냐면은 지역고용심의회는 지역의 고용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지역의 통합적인 하나의 거버넌스로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참여 주체들은 노사정이었습니다. 그 노사정의 형태로 지역고용심의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2008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시 이명박 행정부였죠. 그때의 중요한 이슈가 그때도 일자리였죠. 경제 살리기.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일자리 또 전국 수준의 일자리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그 이슈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국 수준에서의 노사정위원회가 사실은 무실하죠. 지금도 유명무실하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노사정이 참여를 통해서 사실은 노사정에 참여하기보다는 노동계도 경영계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런 방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죠. 근데 이걸 전국 수준에서는 그런 걸 계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노사정 협의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거를 그 틀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실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으로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의 노사민정협의회와 당시의 노사정협의회는 법적인 근거가 달라요. 당시의 노사정협의회는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시행령의 근거를 두고 있었죠. 그래서 각 지역의 조례의 근거를 둬서 만들었었고요. 지금 현재의 노사민정협의회는 2010년도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흐름은 비슷하니까 지역 노사정 협의회는 광주시에서 특히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역 노사정 협의회는 혹시 몇 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거슬러 올라간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99년도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IMF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그때 노사정협의위원회도 전국 수준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만들어졌는데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광주시에 있는 광산구가 98년도 12월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역노사장 협의회 때 경기도 부천이 지금 베스트 프랙티스로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뭐 노사장 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천시 모델을 해서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소개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부천시보다는 광산구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게 한 2달 정도 먼저고 그쪽은 99년도 1월이었고 광산구는 8년도 12월이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문제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전 논쟁을 하다가 이제 광산구로 먼저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쭉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광주 광산구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광산구도 잘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전국적인 주목에서는 부천시에 조금 그리고 서울시 모델에 조금 밀리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초기 구성은 이런 노사발전위원회의 시행령에 근거를 둬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이 경제계,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에 좀 노동계의 협력을 다른 말로 하면은 노동계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이런 방식의 처음에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당시 노사민정 그 시행령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 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관련해서 연구자와 정책 사이드 사이에서 쟁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기 이제 정부라든지 이쪽에서 관심을 가졌던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은 단지 소극적 역할 정도였죠.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등과 같은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노력에 노사가 동참하는 수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노사가 동참한다면 가서 무파업 선언을 한다든지 같이 노사협력 선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소극적 역할로 이 노사민정협의회를 그 기능을 부여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에 그때 쟁점을 하는 논의 과정 중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노동계의 참여를 그렇게 파업 선언, 무파업 선언이라든지 이런 또는 등반 대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노동계 참여를 끌어내면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노사 협력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부여해야 된다. 같이 즉 일을 해야 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트러스트 빌딩이 생기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협력적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역할이라고 한다면 결국 기능이라면은 고용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주요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용 및 인적 자원 개발 거버넌스로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기능 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적극적 역할의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러한 두 입장 사이에서 정책 실무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적극적 역할로 기능 부여를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그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기능과 관련된 통합적 거버넌스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봤던 고용이라든지 또는 인적자원 개발 기능과 관련된 통합적 거버넌스로서의 지역고용 심의회와 많은 부분 참여자들 기능, 역할에 있어서 기능의 중복성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고,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연구자들, 정책 사이들 속에서 해서 결국은 당시 2010년도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정책기본법의 시행령을 바꿈으로써 지역에서의 통합적 고용 거버넌스로서 지역노사민정협의체가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사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통합적 고용 거버넌스로서의 지금 이제 광주시에서는 노사민정 협의회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노사민정 협의회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죠. 이 단장님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노사민정 협의회에 안 되고 있는 중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하나의 대화 기구로서 지역 수준에서는 법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인 거버넌스 노사민정 협의회가 그 위상을 부여받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수준에서 노사정위원회에는 지금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민주노총 쪽 분들 만나면은 지역 수준에서는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전국 수준에서의 노사정위원회와 이쪽 지역의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체는 법적 근거도 다르고 역사적 맥락도 다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지역 수준에조차도 이제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민주노총 쪽에서도 이후에 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참여의 틀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와 지금 현재 지역인자회의를 중심으로 지역고용과 인적자원개발의 두 축으로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수준이고요. 아마 실질적으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더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역인자회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경영계 쪽에서 안 오셔가지고 뭐 또 이제 광주시에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인적자원개발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만 하더라도 지자체가 주도죠. 근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금 현재 운영 주체가 상공회의소입니다. 즉 경영계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계속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사실은 지역별 산업계 주도라는 맥락이 있어요. 지역노사민정협의체도 그렇고 지역고용심의회도 그렇고 결국은 지역의 고용과 일자리 창출은 그 시장의 어느 정도의 그 흐름 속에서 이 일자리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맞춤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산업계 주도 또는 산업계 맞춤형 또는 그 노동시장과 맞는 이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적자원 개발 만들어야되는데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계 주도라는 개념을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 employer driven 또 market driven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운영 주체조차도 산업계 주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잘못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 주체 자체도 경영계에서 이 부분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이거에 기반해서 공동교육 훈련을 하고 인력 채용 등을 하죠. 근데 이 부분이 이 지금 현재 지역에서 근데 참여 주체가 노사정입니다. 많은 경우 참여 주체가 지금 현재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또 중국대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힘을 지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담 인력을 즉 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 5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앞으로 향후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사회적 대화기구의 발전 과제 중에서 하지만은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즉, 그 지식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인력의 지속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하죠. 전문가 그룹이. 그런데 이 부분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정부가 여기에 맞는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현재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이 사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힘을 받은 하나의 지역 수준의 고용 거버넌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많은 정말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대단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영계 주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동계가 지금 참여가 좀 취약한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떤 지역, 제가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은 노동계의 참여가 상당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물어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상공회에서 주도다 보니까 경영계 주도다 보니까 참여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계도 사실은 이거는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경영계 주도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리는 것도 향후 이제 노동계의 참여를 조금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아닐까 제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금 현재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세 개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지역고용심의회 노사민정협의체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노사민정협의체는 협의체대로의 장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은 특히 고용과 관련된 이슈는 노사가 보다 더 중립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고용심의회를 다시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그야말로 고용과 관련된 이슈는 지역고용심의회, 왜냐하면 지역고용심의회는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면은 고용심의에서 한 걸로 그냥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 이 부분을 운영을 다시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고용 이슈와 관련해서는 고용심의회를 중심으로 해도 되고요. 그야말로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영역은 노사민정협의체의 틀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광주시에서 조금 더 광주시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조금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인자위에서는 다양한 정말 지역의 훈련 수요와 관련된 자료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 일자리 이 모델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지역인자위의 다양한 축적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사업에 기반한 지역고용 거버넌스, 정부의 사업이죠. 이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종료가 되면, 이건 언제 종료가 될지 몰라요. 종료가 되면은 이 거버넌스는 없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이재원의 지역고용 포럼이 있습니다. 이 지역고용 포럼에 참여하시는 다양한 이제 경영계라든지 이런 분들, 실무자들이 참여를 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 산업 맞춤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하나의 포럼 사업 형태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 광주시에서도 2016년도에 지역고용 혁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됐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큰 규모로 몇십억 규모로 지금 이 지역혁신 추진단, 고용혁신 추진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으로 내려가면 이 고용과 관련해서 지역고용과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노사민정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관리하는 쪽은과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 부서 간에 지금 현재 달라요. 이쪽은 사회통합추진단이고 저는 일자리 창출 쪽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 자체도 지금 현재 그 전국 수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부서 간의 협업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면 이 지역에서 내려와서 특히 고용이나 일자리 문제는 부서 간 이 조율 문제가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혁신추진단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남은 한번
뭐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이 고용과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정부 부서 내에서, 그러니까 전라남도 도청 내에서의 어떤 통합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내에 각 부서 그러니까 즉 일자리와 관련된 이 뭐 경제통상국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쪽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광주시에서도 이 뭐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특히 일자리는 사회통합추진단 쪽과 또 다양한 쪽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광주시 내에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외부 예를 들면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이 부분은 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시간도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지역산업 맞춤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다만 지역고용 포럼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고용 노동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를 하나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역고용 포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고용 포럼도 상공회의소 쪽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고용 포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 고용 포럼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거는 사업에 기반한 어떤 고용 포럼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존의 예를 들면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또는 지역인자위라든지 등등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거버넌스와 통합되지 않으면은 사업이 종료되면 그동안 축적된 모든 네트워크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마 이 고용 포럼이 이 사업은 있지만은 지역 인자위 내에서 아마 흡수하는 방식으로 지금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 고용 포럼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막 논의를 해요. 저도 이제 그 포럼 위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만은 막 논의를 하는데 이게 정부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 매개고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기서 연구 사업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 자체로 그냥 끝이 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지역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통합적 고용 거버넌스와 통합되는 방식으로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러 가지 축적된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노사민정에 참여가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조직이죠. 기구죠. 이제 법적 조직도 있고 또 사업에 기반한 조직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심의기구도 있고요. 지역고용 심의회는 심의기구죠. 그리고 단순히 협의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노사민정 파트너 협의체. 그리고 또 여기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포럼 형태도 있습니다. 즉, 이 사회적 대화 또는 사회적 협의기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특히 노사정의, 고용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조직체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다른 강의에서도 들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용이라든지 일자리라고 할 때 몇 가지 정책 범주가 있습니다. 그 정책 범주는 사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하나의 정책 범주가 되죠. 그리고 훈련, 직업 훈련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범주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고용 서비스 부분, 뭐 이게 크게 이러한 중요한 정책 범주가 있는데 고용 서비스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는 훈련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고용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노사정,
당사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트러스트가 즉 상호 신뢰가 생기게 되면서 협력적인 이런 방안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고용 거버넌스를 강조했던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그 관점이었었고요. 사실은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된 것이 미국의 WRTP, 위스콘신 리저널 트레이닝 파트너십이 바로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고용 거버넌스를 하는데 베스트 프랙티스로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갖고 있는 사업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함축적인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016년도에 연구 2015년도에도 했었고요. 사실 제가 위스콘신 리저널 트레이닝 파트너십 WRTP라는 주식체하고는 인연이 깊어요. 제가 미국에서 위스콘신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국에서 막 많이 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기자도 오고 또 뭐 연구진도 오고 정책단들도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사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통역도 부탁하면서 이 WRTP를 많이 이제 가는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학생으로 있었을 때였는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WRTP에 관심이 많을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아마 그 시점이 그때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지역의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그때 이 WRTP가 하나의 대표적인 OECD의 그런 알려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미국 내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그렇게 유명한 모델인지 몰랐죠. 그래서 당시에 전남 이 단에서도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광주시는 아니었고 전남 도청 쪽이었었고 그 노사정 그룹으로 해서 언론계에서 여기 광주 MBC 쪽하고 또 신문사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 지역분들 또 시의회분들 도의회분들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와서 제가 한번 이쪽에 모셔간 적이 있었는데 오신 분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열이면 거의 한 9 정도는 이곳에 찾아가면은 그냥 실망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WRTP 이게 막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그냥 규모도 크고 막 큰 건물에서 막 이렇게 할 줄 알고 왔는데 가면은 한 2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떠오르면 시민단체, 사회 이런 조그만 조직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유명한 거는 이곳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컨셉이나 아이디어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오신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RTP는 사실은 맥락은 경제 위기였어요. 80년대 경제 위기가 오면서 위스콘신 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밀워키가 산업 기반이 아주 대단히 되죠. 그래서 뭐 시카고에서도 한 2시간 정도 거리고요. 멀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이라든지 이런 그쪽에 이제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전부의 대부분 금속이라든지 이런 쪽이 한 전통산업 기반의 3분의 1이 붕괴되는 이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제조업체에서는 인원을 감축하고 그러다 보니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또 조직률이 하락해서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환경적인 위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WRTP가 구성을 된 거는 사실은 노동계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의 위기가 오면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하기 때문에 경제계 쪽에서 노동계 쪽에서 먼저 이 부분을 좀 진단을 해서 어떻게 살 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우리 연구를 하자. 우리 광주시로 하면은 전남대학교에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전남대학교 이 위스콘신 주의 주립대학이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이니까 전남대학교에 이제 부탁을 해서 이 앞으로의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달라 해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오늘처럼 노사정위원회 분들이
모든 노동계 사용자 이쪽분들이 다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연구물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핵심이 뭐였냐면은 로로드 전략으로 가지 말고 하이로드 전략으로 가서 제안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로로드 전략이라는 거는 저임금과 저숙련에 기반한 저가품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고임금 고숙련에 기반한 그 제조업의 그런 하이로드 전략을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그렇다면은 하이로드 전략으로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결국은 숙련공을 인력을 활성화시키고 숙련공을 개발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지 말고 즉 저임금을 통해서 이전을 하지 말고 노사가 협력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인력 개발을 위해서 협력을 하자라는 그런 안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러한 노사 협력에 기반한 인적 자원 개발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된 거는 2년 뒤였어요. 즉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저임금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그 기간이 있으면서 각 집단들이 노사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광주시에서 하는 그 광주시 일자리 모델과 관련해서 제가 연구자로 참여를 했었어요. 할 때 제가 광주시 쪽에 지금 단장님도 계시지만 말씀드린 게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사가 협력적으로 이 일자리 모델에 참여를 하는 거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대화 조직체를 만드는데 2년 동안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죠. 각각이 찾아다니면서 이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WRTP가 이 연구 과제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2년 동안의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WRTP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자리에 가서 가끔 WRTP 모델을 설명을 하면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굉장히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곳인데 왜 노사 파트너십 모델로 WRTP를 갖느냐 이 부분 하나고요. 질문이.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너무 노사관계 지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에서나 맞지 우리나라는 안 맞는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문제제기였어요. 네, 첫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을 갔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전국 수준에서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랑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미국이 더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중앙 수준에서의 노사정 위원회라도 있어서 조율할 수 있는 조정 메커니즘이라도 있는데 미국은 중앙 단위의 그런 교섭 조직체도 없죠. 그런 전국 수준에서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지형 속에서 지역 수준의 또 산별 노사협력 거버넌스를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와 환경적인 유사성에서 더 많은 함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는 그게 작동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WRTP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형성 요인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새겨들을 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동안 노사가 함께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노사 공동에 축적된 경험이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헬프 리임플리먼트에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지금 조선산업 이런 게 하니까 희망센터 이런 거 만들고 그러는데 미국에는 이미 그 희망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거를 rapid response라고 해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희망센터 같은 게. 그런데 이런 희망센터를 노동계에서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을 전담하고 있는 거를 노동계가 맡다 보니까
다양한 경영계와의 협력 구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과거의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트러스트 빌딩이라고 했는데 상호 신뢰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축적된 경험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식인 집단이 계속적인 개입을 했죠. 그런 전문가 집단에 오늘 뭐 우리 교수님도 와 있고 저도 이제 전문가 집단을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계속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노사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즉 예를 들면은 AFL-CIO의 지역 본부장이 또 재무본부장 제가 이제 쓴 논문에서는 이름까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개별 노조 또는 지역 뭐 로컬 유니언이라고 그러는데 각각 찾아다니면서 노조원들을 다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대표적인 할리 데이비스라든지 이때 CEO들이 사용자들을 또 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지역에 명망 있는 노사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노사 협력을 끌어내서 WRTP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이런 선행 조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성 배경 또는 형성 자원들이 실질적으로 WRTP라는 하나의 노사 파트너십 조직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WRTP 구성은 결국 구성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의 노사민정 협의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 대표자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참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돼서 각각 그 밑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고 업종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2001년에는 WRTP가 건설산업 숙련 고용 프로그램으로 이쪽 건설산업 숙련 고용 프로그램과 협력을 했어요. 그 지역에 특히 건설산업 쪽과 해서 2009년 현재에는 WRTP 빅스텝이 건설산업 숙련 고용 조직체죠. 예, 해서 지금 현재로는 WRTP 빅스텝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부는 그냥 뭐 재정 지원이라든지 일정 정도의 참여 이런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WRTP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거는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재직자 훈련, 개별 기업에서 예를 들면은 훈련 수요가 있으면은 훈련 프로그램, 훈련 기간하고 연결을 시켜주죠. 여기서 사실은 WRTP에서 직접 훈련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직접 훈련 정도는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산수도 모르는 근로자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제가 한번 갔었을 때는 지하시 쪽에서 그 산수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흑인 근로자들 뭐 이런 쪽 완전히 이게 저학력 이런 쪽에 그런 아주 기초적인 이런 거는 가르치지만은 고도의 기술 이런 거는 그 지역의 커뮤니티 칼리지라든지 이런 훈련기관과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재직자 훈련에서 WRTP가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제 그 숙련도 테스트하고 뭐 이러면은 이거를 또 하나의 인원 조정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본인들의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죠. 그래서 가장 중립적일 수 있는 WRTP에서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 마음을 열고 참여를 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업종별 숙련 기준, 그 산업이 고도화되기 위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숙련 기준을 마련해 주고요. 아마 이제 이 광주시에서 관심 있는 거는 부품업체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WRTP 프로그램에는 모기업과 하청업체를 아우르는 이러한 산업 업그레이딩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WRTP의 어떤 그 지역의 하이로드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부품업체의 숙련 수준을 같이 업그레이딩 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WRTP는 부품업체 간 네트워크와 지원센터를 통해서 고용 안정 그리고 아웃소싱에 대한 노동자와 경영자의 합의를 도출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훈련, 수요를 발굴해서 훈련을 제공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신규 노동력 훈련과 관련된 부분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됐어요. 물론 WRTP가 지역 수준의 고용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정 파트너십을 기반한 참여 주체들을 도출하는 이런 부분에도 아이디어를 줬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맞춤형 사업을 설계할 때 이 WRTP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죠. 이건 뭐냐면은 WRTP에서는 신규 노동력 훈련, 이거는 양성 훈련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실시를 할 때 전통적인 훈련 시스템이 아니고 WRTP 방식의 훈련 시스템을 실시했습니다. 즉 전통적 훈련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접수를 하죠. 그리고 적성에 대해서 조사 평가를 하고 상담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구직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주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노동시장에 이런 훈련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WRTP에서는 여기는 많은 조직체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반기, 하반기에 인력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사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도 이런 방식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인력 수요 조사를 먼저 해서 1차적으로 일자리를 먼저 확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확정된 일자리에 기반해서 지역사회단체로부터 훈련 후보생을 추천을 받고 그리고 적합성을 소개해서 상담을 통해서 훈련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거죠. 그야말로 맞춤형인 거죠. 사실 이제 이 단어 때문에 이 맞춤형이라는 게 그냥 지역의 맞춤이라기보다는 지역 노동시장의 맞춤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설계할 때 먼저 그 제안서를 내는 그 사업 주체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MOU를 먼저 맺어오라는 거예요. 이 훈련 수요 프로그램에 먼저 참여하는 기업들 간에 MOU를 맺어서 거기서 훈련 수요 조사를 먼저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력을 확보해서 그리고 훈련시킨 이후에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취업률이 상당히 높고 아마 이걸로 그 초기에 지금은 조금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광양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광양 그 HRD 센터가 이 아이디어로 했죠. 광양 HRD 센터는 지금도 물론 이제 운영 주체는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광양 HRD 센터가 바로 전형적인 이 위스콘신 모델이었고요. 처음에 HRD 센터를 오픈할 때 그 이전에 이제 저희 전문가들한테 조금 많이 사실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참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HRD 센터는 이제 곧 나오게 될 OECD 책자에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고용 일자리 창출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OECD에 지금 현재 소개될 예정입니다. 물론 지필진에 제가 좀 참여를 했는데 바로 그 핵심적인 거는 이게 이제 전치된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먼저 확정을 해서 그 지역의 노동시장에 맞는 훈련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칭을 해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직까지 WRTP의 신규 노동력 확보에 대한 아이디어는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소개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광종의 일자리 모델, 그 다음에 이걸 통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중요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로 장착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제 시간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를 좀
예, 마찬가지로 저번 주와 같이 오늘 발표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필기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지역 고용 거버넌스 기구들과 그 다음에 WRTP 이런 모델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재의 이런 법적이나 제도적인 조건 하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WRTP처럼 뭔가 실효성 있게, 이게 특히 좀 저도 인상적이었던 건, 이게 기업들이 이 협의체에 가입을 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고용 수요를 조사를 하고, 이 고용 수요에 맞게 그 지역 내에서 이 고용에 필요한 인력들을 찾아내서 훈련시켜서 고용시키는, 이게 가장 사실 이상적인 방식인데, 고용을 하고자 고용을 피고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가기 위한, 예를 들면 현실적인 방안 그런 게 있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지금의 조건. 지금 사실 이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훈련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훈련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기 수요 조사라는 게 있어서 이제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주시의 대표적인 산업들 한 5개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 정도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업종을 골라서 거기에서의 이제 정기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수시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훈련 수요를 받죠. 그래서 이것에 기반해서 훈련 기관이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 훈련 기관이 있고 공동 훈련 기관이 있어서 이 훈련 기관의 이 프로그램에 맞는 이런 걸 설계를 하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수요 조사로부터 프로그램이 설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좀 취약해요. 그건 뭐냐면은 훈련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거를 즉각적으로 이거를 훈련 기관이 설계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좀 안 돼 있죠. 역량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훈련 기관이 익숙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간의 이 미스매치,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작동은 되고 있어요. 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과 훈련 기간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과제로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담당자분들 좀 만나보면은 많이 매칭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형 일자리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 쪽에 대한 지금 훈련 수요 조사도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자료를 조금 더 활용을 하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 예, 여기 저 마이크가 아까 좀. 예, 관심이 많아서 잠깐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광주의 일자리란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단 어떤 의미인지 일단 이해하기가 좀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와 광주 일자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일종의 이야기를 하는데 미스커스 모델을 이야기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광주 일자리에 대한 형상화 이 부분들은 막연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수요 맞춤형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직업교육을 뭔가 매칭해가지고 적절한 수준의 인력을 만들어서 인력을 어느 한쪽에는 못 쏠려가지고 훈련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인력 낭비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이런 측면을 해서 지역 노동시장 맞춤형 모델을 뭔가 고민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결국 훈련의 문제인데 훈련 기간과 스킬 문제, 그 다음에 HRD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는 그 당대의 어떤 시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급되지만 또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게
예를 들어서 공정 라인이 이렇게 라인이 바뀌면서 또 기술이 또 급변하면서 실제로 몇 년 동안 연마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몇 년 뒤에는 사실상 그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그 자신들이 배웠던 스킬들을 전혀 그 공장에 가가지고는 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들 혹시 위스코싱 내에서는 혹시 그런 모델이 있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 평균적으로 저희 말할 때 훈련 총련 기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약간 차원 다르겠지만은 훈련에 대한 고용 되기 직전에 부지 활동 직전에 훈련 기간에 대한 어떤 설계는 어떤 식으로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를 질문하실 것 같은데 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사실 제 오늘 제 발표의 핵심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자료를 통해 조금 더 보완될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으로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질적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되면서 이후에 그 훈련에 이제 그 본인이 배웠던 기술이 사용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굳이 뭐 WLTP 모델에서 찾는 것보다는 일단 기업은 사실 훈련이라는 건 두 가지죠. 하나 양성훈련이고 두 번째는 향상훈련이죠. 앞에서 봤던 그 양성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재직자 훈련이에요. 그리고 향상훈련이 재직자 훈련이죠. 그래서 그 WRTP 같은 경우는 재직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통해서 이런 훈련 수요를 변화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제 발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훈련, 어떤 그 스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과잉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인력 구조 조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그 재직자들에 대한 훈련 스킬 레벨을 측정하고 하는데 저항이 상당히 많아요. 기업 내에서. 그랬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립적인 기구에서 이 부분을 개입을 통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픈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양성훈련 같은 경우는 신규 인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구직하는 기간 동안의 그 기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거였죠. 실제로 일자리를 찾는 이 과정에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저희 대학만 하더라도 취업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센터들도 있고, 뭐 또 고용센터도 있고, 또 요즘에는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센터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 그 정보를 찾는 사람과 정보를 제공하는 쪽 간의 매칭이 상당히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고용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WRP를 진행하면서 2년간의 선택 작업을 진행하셨다면서요.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쟁점사항이나 이슈화된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셨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노동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WRTP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영계 설득이 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경영계 쪽에서는 이 미국 넘버원에서 일본한테 이제 기계 쪽 이런 쪽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서 또 올샵도 오고 해서 사실은 이제 경영계 쪽에는 상당히 폐업을 하거나 다른 저임금 국가로 많이 해외 이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고임금을 주면서 고숙련공에 기반한 이런
복합부, 이 하이로드 전략을 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재구조화 작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동참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영계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그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할리 데이비슨의 CEO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존경받는 사실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노사관계가 이제 좋은 이런 걸로 상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려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미국 WRTP를 참관하러 오신 분들이 기업으로는 꼭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할리 데이비슨이었어요. 근데 노사정위원회 단들이 오셨을 때도 갔던 곳이 할리 데이비슨. 그래서 그런 명망받는 그런 경영인들이 실제로 그 다른 경영자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과제였었고, 결국은 뭐 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어서 그러면 이 하이로드 전략을 통해서 실제로 WRTP를 운영한 이후에 임금이나 이런 숙련 수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서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먼저 확정이 되면은 그 훈련을 제공할 때 그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의 그 일자리 수준이 상당히 양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간당 7분이면 여기서는 거의 한 13분 이런 식으로 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쓴 글에 좀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두 가지 원칙 중에 하나는 그 훈련생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조금 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여성이라든지 또는 소수 인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양한 마이너리티 그룹에 대한 참여를 좀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뭐 임금 수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이제 기업의 이 경영 성과도 올라가야 될 텐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몇 가지 데이터는 이제 올라간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는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점점 이제 처음에는 금속 기계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후에 뭐 서비스 쪽, 보건 이런 쪽, 보험 쪽 이런 쪽으로 했고 2001년도부터는 건설 산업. 해서 참여하는 업종들, 기업 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성공적인 이런 걸 반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정치적 환경이 변화됐고, 그리고 또 미국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부동산 그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한번 이메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유지하느냐. 근데 자기네들은 대단히 많은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주력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이쪽에 이제 보다 더 주력을 하고 하면서 좀 조율을 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이 없으면은 제가 오늘 강의 자료에서 준비했던 부분을 하나 하지 않았던 부분이 향후 광주시의 과제 부분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광주시의 통합적 고용 거버넌스로 지금 현재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 통합적 위상을 부여받고 있는 기구는 지역노사민정협의체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정말 이후에 2010년도, 2012년도, 그러니까 몇 년 안 된 아주 신생 조직이고요. 그리고 역할도 굉장히 기능적으로 제한적이죠. 그랬을 때 결국은 노사민정협의체가 가장 통합적 고용 거버넌스를 위상을 받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광주시 한번 당사자들을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 인지도가 낮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기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대단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 하나가 갈등 관리가 되겠고요.
있고요. 특히 이 노사정 같은 이런 다른 이해 당사자들 때는 갈등 관리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당성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죠. 정당성 관리의 문제인데 결국 정당성 관리는 그 인지도, 그 지역에서의 이 지역노사민정협의체의 위상이나 역할을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느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노사민정협의체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홍보라든지 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광주향립신학교 정명숙 교수님을 모시고 한 오늘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